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위로부터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는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린 점점 뺏기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대로 그냥 차포 다 떼주면은 도대체 뭘로 장기를 둘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또 손이 잠깐 움찔거렸습니다. 지난 주말간에 업로드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의사 수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이후에 6개월 전에 올렸던 분석왕 의료 시스템 붕괴 관련 조회수가 최근에 다시 또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이 보시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그런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의대 증원 없이 지금 의료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 6달 전부터 이런 영상을 찍었냐 이러면서 좀 좋은 반응을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감사 이면에는 어쨌든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요.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건 좋은 내용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뭐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풀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단순히 소위 대치동 전세 가격만 오를 뿐이고,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그 기저에 있는 수가부터 시작해서 건보료, 실손보험기관, 그 다음에 1, 2, 3차 의료기관들, 그리고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의 쏠림, 지방소멸 전부 연계된 매우 복잡 다단화된 그런 주제가 되거든요. 언제부턴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특정 부처 한 개가 나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거의 많은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집중적으로 그 이슈를 다뤄야만 풀 수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토부도 하지만 이제 국토부보다 금융부처 정책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부처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태반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이슈들을 다룰 때는 그쪽 부처만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문제가 더 골마져가고, 골마진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어느 순간 점점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주요한 뉴스들을 이제 쭉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 영상 찍을 거지만 오늘 첫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인력 유출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출 초비상 요 주제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이제 매경에서 단독으로 낸 기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유출에 K반도체가 초비상이라고 했고요. 이 초비상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거냐면은 그 롤 중계하시는 클템이 쓰는 말인데, 비상! 이렇게 막 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좀 써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진짜 이게 초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경은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했어요. 링크드인 깔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들을 쭉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타이틀을 달고 있다가 마이크론으로 가신 분이 260명, 하이닉스 타이틀을 갖고 있다가 마이크론 가신 분이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링크드인을 지금 하는 사람 계시겠지만, 여기 구독자분들이 링크드인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링크드인을 통한 그런 이직은 외국은 굉장히 빈번하긴 하거든요. 사실 링크드인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글도 쓸 수 있고, 가장 유명한 레이달리오도 링크드인에다가 자기 포스팅을 쓰잖아요. 외국에서는 링크드인을 나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링크드인을 모사해서 리멤버라는 그런 어플이 많이 썼었고, 리멤버가 링크드인을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쓰지 않는 그런 기술자까지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론으로 옮기고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개인으로 보면은 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는 정말 별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조차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데를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조금 문제가 됐던 거는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보호 서약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직이 조금 문제되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하이닉스가 좀 소송을 한 그런 이슈가 있고,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나가는 부분,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쟁송을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비자 시스템이 있는데, 특히 HBM, 그 광대역 밴드 메모리라고 AIM 서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광대역 메모리 밴드와 DDR5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이 H1 비자라고 해가지고, H1B 비자가 기업이 신청해서 이 사람은 우리 미국에 없는 사람이니까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그 기업이 좀 손봐주는 그런 비자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도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얘기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민을 그렇게 많이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반도체 얘기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게 3일 전 얘기인데요,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그 전직금지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보보호 협약을 맺은 사람인데 이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직을 했다 해가지고 일단 몇 명에 대해서 좀 걸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직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긴 걸었습니다. 근데 뭐 다 제동할 수는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직한 분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 이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옛날보다 조금 더 좀 상황이 어려워진 거는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국으로 온 그런, 한국에 있는 뭐 마이크론, 그러니까 아니면 한국에 온 ASML 코리아 뭐 이런 데로 이직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본토에 가가지고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준 이민을 다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작년부터 글로벌리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나라 수는 너무 적은데 우리가 외국으로 가는 인원 수는 너무 많다는 기사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있었어요. 이게 재작년 기사인데, 한국으로 오는 기술 이민은 1년에 3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거는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보면은 한국으로 오는 그런 기술 인력 수는 2020년 기준으로 291명이었는데, 주요 기술 이민 유입은 미국이 55,000명, 캐나다 6만 명, 호주 8만 명, 이렇게 기술 이민 인력들을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사실 기술 이민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나라에 없는 어떤 기술자들을, 고소득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가 되는 건데요. 한국은 이런 외국에, 한국에서 고소득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민을 생각하면은 저소득 노동을 해결할 그런 분들만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 이민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또 일자리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거나 등등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더 이슈가 되는 거는,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뭘 하냐면은 온쇼어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 해외로 나갔던 자기의 그런 산업 일자리들을 자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법인세법도 바꿔주고 하면서 오프쇼어링에 있어서 걸림돌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쇼어링을 권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프쇼어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쇼어링이 이게 무서운 게요, 생산기지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지가 해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서 일할 한국 사람도 해외로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2005년에 이집트에서 1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정착을 안 했지, 그리고 저희 선배들도 그랬었지만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냥 해외 정착을 해버렸어요. 사실상 뭐 준 이민을 한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년 정도 일하러, 아니면 뭐 한 3년 정도 일하러 이렇게 가지만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가족을 데리고 같이 송출해가지고 갔다면 한국에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기반이 있는 거니까 이미 사실상 준 이민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다른 더 좋은 미국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너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지 말고 마이크론 올래? 아니면은, 저도 삼성물산의 반도체 라인을 담당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그 공정 설계는 유사하거든요. 포토부터 시작해서 공정 설계 유사한데, 디스플레이 팹이나 반도체 팹을 지었던 사람들한테 어디서 오라고 오퍼가 오냐면은 애플에서 와요. 애플에서 우리도 팹을 지어야 되고, 물론 애플은 패밀리스 기업이지만은 팹 관련 여러 가지 공정 기술 그런 게 완전 없진 않으니까 그런 데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장비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계 직군들은 장비 만드는 기업들, 과거에는 캐논이나 니콘 같은 그런 회사가 노광기를 잘 만들었는데 요새는 EUV라 그래서 ASML 같은 네덜란드 회사가 잘 만들어요. 그럼 ASML에서 오퍼가 오거나, 아니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그런 테크
테크 기업류에서 많이 오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팹을 만들어야 되거나 반도체 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빅테크들에서 일제히 이런 오퍼가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오퍼가 와요. 그러면은 막 뭐 퀄컴 같은 데는 그러니까 중견 엔지니어가 거기서는 막 연봉이 아니라 월 3천만 원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억 단위로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거지만 옆 회사로 가면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연봉 이상이 있는데, 게다가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면 부담인데 이미 미국으로 옮겼는데 미국으로 옮긴 상태에서 그냥 미국 회사 가는 게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프쇼어링을 권장하게 되면은 거의 반 해외 이민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한테 이직을 권유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 멀쩡히 적응하고 있는데 미국 회사로 올래? 이건 엄청나게 담대한 도전이지만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그 자국 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쇼어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오프쇼어링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오프쇼어링 권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온쇼어링은 오바마 때부터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10년부터 했는데 미국도 12년에 걸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오바마가 온쇼어링을 하기 이전에 미국은 사실 상당한 오프쇼어링을 했습니다. 제조 공장을 해외에다가 지었어요. 해외에다 짓자 보니까 그 해외에다가 짓는 그 건설 사업을 한국 건설업이 엄청나게 수주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건설 해외 수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거를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엄청난 수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들 연간 해외 수주가 전성기 때는 700억 불을 넘었었는데요. 근데 오바마부터 바로 미국에서 쉐일 나왔다고 하면서 바로 리쇼어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래가지고 리쇼어링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미국 본토에는 미국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수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외 수주가 2013년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13년부터 해외 수주가 박살이 나니까 그 해외 수주로 뽑았던 인력들을 어쩔 수 없이 주택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 유지하면서 나갔던 그 손실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건설사가 그때부터 원가 절감하고 경영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현장에 인원수 조금 배치하기 시작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검단 같은 그런 붕괴 사고 나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은 현장의 관리 감독 인원들이 너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요 기술들, 지금 저는 오늘 반도체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배터리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들이 다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가 있는데, 미국으로 간 배터리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데리고 간다 하죠. 그러니까 GM도 그렇고 다 결국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그런 산업은 한국의 거의 수출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기술 인력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 나라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그 나라의 경쟁력 뺏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저는 유튜버인데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 몰라, 나도 메타버스에선 대통령이야. 그냥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을 다 온쇼어링 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안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2017년에 북한에서 괌으로 뭐 미사일 쏘네마네 할 때,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전날에 먼저 충격받았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트럼프가 오면서 대북 대화 모드로 가면서 그러니까 분노하염, 그 Fire and Fury, 그 트럼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전쟁 나자고 난리였는데,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전쟁 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어마어마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전부 책임져야 되는 삼성전자 팹이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팹이 커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이 너무나 많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들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국 경제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방어막이 곧 무력 방어막이랑 똑같거든요. 그거를 다 쳐놨는데 어떻게 한국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 생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곧바로 전쟁 억지력이나 어떤 무력 도발 억지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맨날 TSMC 얘기 나오는 게, TSMC 딱 건드리는 순간 엔비디아 포함, 뭐 애플 포함, 테슬라
테슬라 포함 이런 미국 빅테크들 전부 다 자기네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칩들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TSMC를 계속 미국 오라고 하고 지금 TSMC는 근데 갑자기 무슨 사단이 걸렸는지 일본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들을 자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짓는 게 그 나라의 안보에는 되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현재 같은 그런 국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해야죠. 오프쇼어링 권장할 게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그런 기술 인력들을 점점 외국 기업에 뺏기게 될 것이고 이미 물리적으로 넘어가면 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그 과거 삼성물산 지인이 제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팹이 안정화가 덜 돼가지고 또 간다고 합니다. 근데 걔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결국 미국 팹 안정화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추가로 그 설치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또 외국의 기업들에게 결국 스카우트 당해서 해외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벌써 그냥 이민 뺏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나라로 오는 기술 인력 유입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기술 인력은 너무 많아요. 이게 계속해서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실 한국의 이민 정책도 되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많은 나라에서 이민국이나 이민청 같은 그런 독립부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독립부처도 없습니다. 뭐 여당에서 독립부처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의 논의들을 보면 또 답답한 게 뭐냐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두 가지 그 층 위로 이런 이민을 다루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사회통합 교류하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사실 이 두 번째 층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유럽도 우리나라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동일 노동 이중 임금, 그러니까 한국인이 하면은 시간당 10,000원, 아시아 국가들이 하면 시간당 2,000원 해도 일자리 풍부하다 막 이러면서 막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중 가격제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기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들이 사회 통합적으로 잘 통합되지 못하면서 그들의 2세 아니면 그들 세대 중에서 부적응 세대들이 다수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그 첫 번째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1, 2번이 같이 논의되면서 데리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굉장히 소위 지금 잡벅인 상황이냐면은 한국이 너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아 국가 사람들 다 데리고 오면은 일자리가 뭐 풍부하니까 외국에서 엄청나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유럽이 똑같았다는 거고요. 한국도 지금 이런 똑같은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데리고 오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사회통합까지 가지 못했을 때 정말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아직 이민을 관장하는 독립된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근데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이민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은 그냥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사람들 조금 데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 맡기면 되지 않냐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민을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의 정말 그 근간에 어떤 이런 고차원적인 직업들인 고소득 노동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는 그냥 뭐 한국인들은 다 대단하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보다 저임금 노동시키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10,000원이 아니라 시간당 10만 원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려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분석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우리도 낮은 그러니까 바다 아래로부터의 그런 국제화는 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위로부터의 국제화는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위로부터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는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펼쳐야 되는 시대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린 점점 뺏기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대로 그냥 차포 다 떼주면은 도대체 뭘로 장기를 둘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였고요. 지금까지 최부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